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벌써 10월 달도 다가오는 마지막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때문인지 역시나 정치권,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고요. 시장 흐름 잘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시장 전망 엿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이 본인 해당 궁금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내용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몰이라든가 또 이슈 이런 또 대선 정책들이 지금 한창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데 과연 이제 금년이야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전문가마다 이 보는 각도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살짝 한번 엿보기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 정도,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 정도의 전망. 제가 지금 이제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과거 이 해당, 특히나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하락도 있지만 상승으로 유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규제 정책을 하느냐 공급 정책을 하느냐의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 대규모 공급 정책을 하던 시기에 지금처럼 이 부동산 가격대가 좀 안정권으로 잡혀가는 이런 부분이고요.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하는 이 시기에는 역시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게 과거 통계치지만 상당히 이런 패턴을 따라간다는 것이 지금은 좀 정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상승을 한 건 맞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규제 정책은 규제 정책이지만 공급 정책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과거 통계치로 본다 그러면 대규모 공급 정책이 있었던 시기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조금 더 안정화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매매 가격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최근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매매보다는 전세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자금 유동성이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금 유동성을 지금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공급 정책은 하지만 실제 공급이 지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달라지는데 하나하나 조금 차이를 놓고 보면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 경제 요인 변수입니다. 최근 이 금리가 지금 과거에 상당히 높았던 금리가 현재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라고 할 정도로 내려왔다가 금년도 기준 들어서 이제 살짝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턴하는 쪽 컨셉을 일단 보신다 그러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자, 유가와 달러가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거,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자,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이 결국은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선행지표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보는 것이 자, 건축 인허가와 건축, 착공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데 자, 실제 이게 이제 연도별로 2018년부터 해서 금년도 2021년도까지인데 자, 이 색깔, 지금 이 파란 색깔이 금년도거든요. 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금년도의 건축 인허가가 자, 이 얘기는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보다 금년도에 건축 인허가가 많았다는 얘기는 자, 이게 바로 공급으로 턴을 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과거 기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보다는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부분도 보였다는 거고요. 자, 착공도 보시면 자, 이 금년도 색깔로 보면 역시나 지금 착공이라는 것이 건설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를 통계치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이게 준공이 된 게 아닙니다. 입주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에 대한 부족이라는 거 여실히 드러나지만 자, 이 시점이 자, 불과 1년 뒤 얘기가 아니라요. 한 3년에서 4년 뒤 정도 되면 공급에 대한 과잉 쪽 컨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최근에 가격 상승이 많이 이제 일어난 일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택 매매와 전세에 대한 컨셉으로 놓고 보면 전세에 대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매매보다는 전세 물량, 그래서 이게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전역에 대한 통계치고요. 자, 경기도에 대한 전역인데 역시나 경기도권도 매매 물량보다는 전세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지금은 매매보다는 전세 대란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향후 2년에서 3년 뒤 정도 되면 입주 물량이나 준공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반대로 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를 하고, 자, 수요 심리 변동에서는 자, 우리가 경제 이론 중에 가장 많이 이론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곡선이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점이 바로 이 균형점이 딱 좋은데 결론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느냐 초과 수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공급이 점점점 할 때는 이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수요자 심리가 원래 기준으로는 매수, 이 살려는 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부분인데 결국은 100이 넘어가는 케이스하고 100이 안 되는 케이스하고 놓고 보면 자, 지금 상황이 지난해 2020년도 대비 상승을 했다가 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은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수요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 심리에 따른 부동산, 특히 매수자 우위가 아직까지는 더 강세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한번 살짝 내보면 자, 부동산 시장 전망 엿보기. 자, 부동산 가격. 자, 일단 매매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지 쪽이나 이제 많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이것이 무조건 상승하진 않기 때문에 좀 길게 가시는 분, 4년에서 5년 정도 가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더 상승한다라는 거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전세는 당연히 상승으로 간다. 그런데 전세보다는 이제 전월세, 특히나 월세 쪽으로 전환하는 쪽이 더 컨셉이 바뀌고요. 지역은 아직까지는 서울권과 수도권에 더 강세가 되고요. 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 이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되면 결국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안 늘어났다는 거고 주택 공급이 계속 이게 내년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대한 시장 안정성을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좀 안정이 된다라는 좀 추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과 또 테이퍼링이 되면 결국은 유동성, 현금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 요인 변수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전망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일단 주택 기준으로 보면 실거주 쪽 컨셉이 좀 강하게 일단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도 아무 지역이나 무조건 투자를 한다라는 컨셉은 잘못된 컨셉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양극화, 아무래도 양극화라는 부분은 좀 걱정, 위기와 기회라는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역 선택 반드시 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자, 내년 전망까지는 충분히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더 부동산 가격 오를 수 있는 전망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나 시장 흐름 계속 주시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매주 또 세미나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매주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좀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코로나 조금 뭐 잡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인해서 좀 인원 제한을 좀 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좀 전화를 주셔서 사전 예약을 좀 해 주신다면 뭐 내용에 대한 뭐 강의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또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 오시면 실속 있게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도 오셔서 저희한테 또 요청하시면 상담까지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사전 예약 세미나를 신청하신다 그러면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으로 좋은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니까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제가 추천해 드릴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자, 아직은 개통을 안 했는데 현재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강서구청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매물인데 자, 일단 유형은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면적 전용 면적 기준으로 25.38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현재 시세가 2억 3,8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 전세와 월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기준으로 약 한 7,800만 원대, 월세 기준으로는 약 한 6,8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자, 일단 항상 부동산은 입지에 대한 장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주변이 자, 강서구 하면 최근에 마곡지구라고 해서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곳입니다. 지금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 특히 마곡지구의 업무지구와 주변에 업무지역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일단 풍부한 입지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직은 강서구 하면 그렇게 평가가 높게 올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통 역세권 아직은 개통이 안 된 곳이다 보니까 바로 강서구청역이 신설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개발 수혜지로서 충분히 미래 고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는 결국은 뭐 오피스텔은 뭐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시는 목적은 아니시기 때문에 자,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좀 같이 병행해 보는 바로 이 수익적인 가치를 보고 좀 투자하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위치를 좀 설명드리면 자, 위에가 여기 지금 9호선 가양역이고요. 밑에 5호선 화곡역의 딱 사이 여기 강서구청이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원종 홍대선 지금 이게 새로 홍대 이 역에서 바로 이 원종역까지 가는 바로 이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기 강서구청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데 주변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여기
바로 강서 마곡 업무지구가 있고요. 자, 이쪽은 뭐 여의도하고 영등포 쪽에도 상당히 업무지구가 뛰어난 곳인데 바로 이 한강 건너 이 원중 홍대선이 홍대까지 가게 되면 상암 업무지구까지의 업무 바로 이 인프라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이면서 자, 여기 강서구 하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이 대도시 업무지구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오피스 권역의 임대 수요, 특히 업무 권역의 인구가 좀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 화곡동, 특히나 서울 강서 대표 업무 권역이 바로 이 마곡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중간 우리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 가치, 특히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놓고 보면 자, CJ타운, 마곡지구, 김포공항, 인천, 부천, 여기 목동, 뭐 여기 또 여의도, 영등포. 자, 주변에 한강 건너가면 상암동까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업무시설, 단순하게 이 주택, 특히 아파트나 주택이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하고 이렇게 업무타운으로 둘러싸이는 지역하고는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일단 강서구 하면 이 해당 서울의 25개 구에서 자, 가장 이 관악구와 강남구와 강서구 바로 3등으로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바로 이 3개 구인데 바로 여기 강서구가 점점 더 1, 2인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 수요에 있어서는 상당히 월등한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자, 이 매물에 대한 시세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2억 3,8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억 6천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약 한 7,800만 원대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뭐 월세, 특히나 뭐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자금이 없는 분들은 대출 이용하시다 그러면 약 한 6,800만 원대, 약 7천만 원 좀 안 되는 돈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데 뭐 임대 수익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최소 5년 정도 뒤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컨셉까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바라본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니까 해당 이런 포인트를 잘 보시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릴 바로 이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청파동의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이 매물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고려하시는 바로 그런 매물인데 자, 간단히 개요 설명드리면 4호선과 1호선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바로 이 역세권 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매물이 되는데 자,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전용 21.59제곱미터고요. 현재 시세는 3억 1,700에서 약 3억 2천만 원 정도로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전세 컨셉으로 보신다 그러면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현금, 특히 실투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는 뭐 기본적으로 바로 해당 옆에 이 숙명여대가 있는 대학권 생활 인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재개발이 되기 전 단계까지는 임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인구가 집중되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 되기 전 단계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은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반드시 공략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용산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한남 뉴타운 같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넘보시는 분들은 뭐 물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주변 재개발 수혜지로 반드시 부각되는 곳을 공략하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용산 개발이나 서울역 개발 자, 이런 개발 호재가 지금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높은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 포인트로 설명드리고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려 보면 바로 여기 용산역을 중심으로 서울역과 사이에
바로 이 숙명여대 옆에 청파동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남영역과 숙대 입구역에서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용산 자체가 여기 민족공원과 남산이 있긴 합니다만, 자, 이쪽으로 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재개발 쪽 구역을 컨셉을 놓고 보시는 것이 저평가, 저개발된 지역을 공략하는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용산역 하면 정비창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용산역 앞쪽으로는 벌써 이 16개 정도 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이 중에 거의 뭐 한 70%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청파 1구역만 놓고 보면 이미 재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청파 1구역 쪽에다가 뭐 투자 쪽 컨셉을 좀 많이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구역 들어가시는 건 끝났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런 데 들어가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청파 2구역이나 3구역 쪽을 좀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청파동 일가와 원효로 일가 쪽에 컨셉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일단 용산은 GTX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용산역 주변 자체 교통 호재, 여기에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이 부분을 전부 지어하기 때문에 개발이 또 무궁무진하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 한번 리뷰를 더 해드리면, 자, 일단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시세가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9천만 원대에서 2억 정도로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투자금 약 한 1억 1천만 원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보통 뭐 전세를 놓고 계셔도 되지만 또 재개발될 때까지 월세를 또 받으시겠다 그러면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본인 자금이 약 한 1억 5천만 원 좀 미만 갖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 컨셉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용산 지역 내에 뭐 재개발 물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매주 뭐 이러한 또 추천 매물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 또 그러면서도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 세미나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되어 있고요. 자,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 쪽에 장소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 이 세미나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뭐 옛날 같으면 인원이 좀 많이 오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원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반드시 전화를 좀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오셔서 좋은 강의 내용 듣고 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 상담까지 하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전화번호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또 뭐 한 2달 정도 되면 연말이 다가오고 결국은 금년도 2021년도 다 지나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내년 시장도 또 바라보시는 바로 이런 시각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돌아가는 경제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듯이 호황이다, 또 좋아지는 분위기다라고 함부로 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 내년이 그래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뭐 배려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공약들을 좀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라든가 경제 상황 변수들이 아직은 좀 더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뭐 이런 상황들을 몇 가지만 잘 포인트만 잡으신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라는 것이 결국 손해보고 손실보는 쪽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이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역시나 살아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른다 그러면 뭐 충분히 뭐 공부하시면서도 슬기로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니까 저희 방송 시청 또 많이 하시면서 뭐 좋은 또 이런 내용들 공부하시면서 좋은 투자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개인적인 부동산 여러 가지 보유하신 매물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